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2022년 2월 27일 잠재적 위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잠재적 위험 체크고요. 러시아 이슈가 터져버려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실화됐고요. 확전 여부와 전쟁 지속입니다. 확전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확전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제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잘 생각해 보면 전쟁 지속입니다.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빠르게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일어나면 사실상 확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만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프랑스가 러시아로 들어가는 해운 물량을 다 금수 조치 시켜버리고 나토나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러시아가 미국이 그렇게 하면 태평양 전쟁의 시작처럼 일본이 미국을 치는 거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핵전이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되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사실상 정지가 될 겁니다. 러시아 경제 시장은 50%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사이드카 그런 거 필요 없이 정지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푸틴의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냐 아니냐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는데 주말간 지금 이 영상도 일요일날 새벽에 찍는 이유가 전체적인 내용을 계속 보려고 했거든요. 협상이 진행돼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게임이 끝난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이게 나왔다가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지는 꼭 필수인 것 같고요. 조금만 올라온다면 그때는 무조건 해지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해지는 아시다시피 내가 건 돈만큼만 나가는 대신 내가 투자한 주식을 방어해주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달러 자산이 떨어지면 달러를 사시고요. 빅스가 내려오면 빅스를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에 풋 옵션 매수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그거를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그걸 매수하면서 해지를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된 영상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혼조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많이 빠졌는데 러시아가 침공하는 순간 여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리플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AMD와 엔비디아 주가를 이제 보시고요. 지수와 NFT와 P2E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P2E가 이게 재미있는 거는 이제 가상화폐가 계속 무한정 공급돼 버리면 결국에는 P2E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NFT의 값어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절하는 게 실제로 인플레이션일 때 FOMC에서 미 연준에서 돈을 줄이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그런 관리가 안 되면 이 가상화폐의 가치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QT입니다. 금리 인상 QT인데 금리 인상에서 그냥 기정사실이고요. 3월에 금리 인상 정도는 0.25가 확률이 막 높아졌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다음에 QT고요. 지금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 터키 뒤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터키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다가 거의 IMF 수준으로 갔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IMF 수준으로 가버렸고요. 중국은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완충작용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 보시면은 확인이 돼요. 내가 말씀드렸죠. 나라가 망하는 거와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는 이 CDS가 거의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현실화가 돼버렸어요. 대리 정권이냐 장기 항전이냐 아니면 중립국이냐. 근데 푸틴이 지금 여기서 지금 대통령하고 협상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고요. 체첸은 지도자가 있는데 이 체첸 지도자가 그냥 군인이에요. 군인이다 보니까 그냥 독재 정책을 펼치는데 러시아의 푸틴하고 단합을 하고 그래서 체첸의 병력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파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지금 독재 국가 자체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강력한 힘은 생길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이거는 빠개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는 세계대전의 도화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전 여부, 나토, 미국 참전인데 안 한다고는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참전이 되겠죠. 러시아 제재의 결말로서 러시아가 때려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핵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도와주지 않으면 국지전으로 끝내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잘 버텨서 국지전에서 안 끝나면 결국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전쟁 지속 여부입니다. 한 달 이내 완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일주일 이내 뭐 끝날 것처럼 주말에는 제가 봤을 때 금요일 상승은 이게 학전에서 끝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는데 학전이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우크라이나가 조지아 국가랑 다르거든요. 그런 규모가 체첸이나 그런 국가랑 그 규모랑 달라요. 그래서 그 밀 가격도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도 다 급등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도화선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전체를 흔들어 제낄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푸틴의 실각. 이것은 거의 뭐 러시아에서는 지지율이 높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돌파구로 이걸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실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면.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챙겨야 되는 뉴스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쟁인 상황일 때는 어떤 방향이 튈지 모릅니다. 미사일이라든지, 핵폭탄은 아니지만 파괴력 높은 미사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급락파동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리플이 많이 떨어졌죠.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초창기에 리플의 가격이었어요. 초창기 리플 가격이 원상복귀 다 됐는데 러시아 사태 꽝 터져버리니까 그냥 다른 것처럼 떨어졌죠.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1000만원 빠졌고 1000만원 빠졌고요. 거의 20%죠. 여기는 100원 정도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것도 100만원 정도 빠졌죠. 100만원 이상 빠졌으니까 리플이 상대적으로 강한 건데 사실상 얘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쌤쌤인 가격대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짜 분할 매수 하시고요. 3월 달에도 똑같이 분할 매수를 할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는 괜찮아요. 리플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리플로서 이걸 사서 얘가 고평가되고 얘가 떨어지면 또 이걸 사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계속 전환하면서 가상화폐의 값어치는 수량은 늘려나가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MD 주가가 반등이 나왔죠. 여기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여기도 반등이 나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치만 여기서 정고점 우리가 출발했던 그 고점까지는 가기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러시아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게 금리 인상기의 3월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러시아가 이라크를 침공한 거,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침공한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결과물은 진짜 초조하게 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장은 이 위험에서 벗어난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냥. 근데 벗어난 건 아닙니다. 말뿐인 거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 지수 반등, 그 다음에 S&P도 반등이고요. 다우존스도 반등은 아니고 다우존스는 제자리 걸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 산업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기술주의 반등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상화폐 급락 파동은 똑같이 일어날 거고요. 러시아에서 큰 이슈, 우크라이나에서 큰 이슈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힘듭니다. 러시아가 체첸을 복속시킨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복속시키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러시아 침공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요. 3월 0.25% 감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현돼 버리면 3월에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그 뒤에 달로 위험이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3월에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3월을 좀 조심해야 되고 3월에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가야 되고 3월이 불투명하게 나오면 또 불투명하게 나왔다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그걸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7일, 5일, 6일, 7일 구간 동안에 4, 5, 6, 7일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해지 자산들을 늘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매파의 경우에는 7월까지 1%의 금리를 상승해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불황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물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3월달 중순쯤에 FOMC가 되는 바로 직전 주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와 그 연결해서는 밑에 나오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랐죠. 이건 러시아 사태 때문에 떨어진 건데 러시아 사태 때문에 조금 완화됐다고 올라버린 거죠. 시장은 뭐 러시아 우리랑 관계없잖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경제 비교율은 이제 원자재가 강한 것이지 자본시장에서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올해 금리 인상을 4회에서 5회인데 4회로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4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에 5회에 준하는 0.5pp가 그러니까 5pp, 50pp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입자산 매각은 3월부터 나올 거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매입자산 매각의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가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현되는 거는 올 연말이죠. 연말까지 갔을 때 기업이 특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유지가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유지가 안 되면 미국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떨어진다. 이거에 상충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일 때는 꼭 빅스나 인버스, 달러 이거에 대한 투자를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떨어지는 자산에 대해서 적정이 올라오면 매도 쳐서 수익 내고 적정이 올라오면 매도 치고 수익 내고 그거를 꼭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진짜 저점이라는 사인을 드릴 때는 이제 매도는 절대 치면 안 되고요. 인버스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버스는 제가 봤을 때는 2850 이상일 때는 쳐도 됩니다. 근데 2850 이상 아닐 때는 셀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빅스하고 달러를 통해서 해지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이 CDS가 28%고요. 우리나라도 러시아랑 북한을 통해서 접경돼 있고 북한이 또 러시아 도와준다고 시고 또 미사일 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가 238이었던 게 410입니다. 주가 급락 나왔죠. CDS가 이렇게 나오면 나라가 거의 IMF 수준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거를 사실상 이제 푸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경제 파탄이 일어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때문이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요. 브라질은 오히려 줄었죠. 자기들이 이제 희생양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온 거고요. 그리스는 높아졌습니다. 접경지역이고 해운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흑해 쪽으로 운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스가 그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멕시코, 이탈리,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포르투갈까지 다 높아졌고요. 재밌는 거는 독일은 떨어졌고요. 덴마크도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접경하는 정도에 따라서 러시아와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이거의 수치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용위험까지 봤고요. 사실상 러시아는 전쟁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한동안 한 6개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이란이 힘들었던 것처럼 러시아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러시아는 쑥대밭이 될 거고요. 무력으로 해결을 하지 않아야만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시장은 해지 자산을 꼭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